설치해둔 덫으로 초식동물 맥을 유인하는 데 성공하는 베테랑 사냥꾼들. 메소아메리카 유카탄 반도의 숲에서 표범발이라는 젊은 전사가 아버지인 부싯돌 하늘 지도 아래 성공적으로 맥몰이 사냥에 성공하는데, 귀가 예민한 젊은 전사 표범발이 낯선 인기척이 접근하는 걸 감지합니다. 부족장도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감지하고 부족 전사들과 경계태세에 돌입하죠. 정체를 드러낸 이들은 근처에서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상대가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부족장이 나서 낯선 이들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주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가난아이와 노인들도 포함해 부족원 전부가 피난 중이었죠. 이들은 반쯤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부족장 부싯돌 하늘은 이방인들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표범발을 만류하며 부족 전사들을 이끌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오죠.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촌락의 새벽에 표범발은 악몽을 꾸는데, 어제 만났었던 그 청년이 꿈에 나타나자 불길한 예감에 잠을 깹니다. 불행히도 표범발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잠든 새벽에 또 다른 낯선 이들이 은밀히 접근하는데, 단단히 무장한 이들은 부싯돌 하늘의 부족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음이 확실했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안보에 나태함이 스며들면 곧 공동체의 멸망으로 직결되죠. 지속되던 평화에 타성에 젖어버려 경계 보초까지 없애버린 부족장의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오판으로 마을은 기습 공격을 받아 아수라장이 되는데, 그토록 훈련된 부족 전사들도 자다가 맞은 날벼락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표범발도 황급히 아내와 아들을 침입자들이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구덩이에다가 숨기는데 위험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의 일방적인 싸움, 완전한 열세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저항을 해보지만 이내 곧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이때 가족들을 구덩이 밑으로 내리는 표범발을 발견한 야만전사. 숨어있거나 동료들을 도와 승산 없는 싸움에 참여하거나 했는데, 표범발은 동료 전사들을 도우러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굴욕적이고도 참혹한 패배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표범발에게 죽을 뻔했던 적의 부대장 가운데 눈이 표범발의 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표범발을 죽이지 말라는 사령관의 명이 있었기에 자신이 당한 굴욕을 부싯돌 하늘에게 대신 갚습니다. 이렇게 부족장은 죽게 되고 표범발도 가족들을 구덩이에 남겨둔 채 적의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이것이 전투나 전쟁에서 패배한 이들이 겪는 현실이죠. 남자들은 대부분 처형당하고 여자들은 놀이개로 이용당하다 버려집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 치욕감 중 하나가 바로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인데,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봤자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많은 부족원들이 죽었고 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라 이미 회생불능이었죠.
아내와 아들이 숨어있는 인근의 구덩이를 주시하는 표범발을 수상하게 여긴 적의 전사 하나가 구덩이로 다가가 보는데 구덩이 속 작은 공간에 숨어있는 아내와 아들. 구덩이 안으로 이어진 줄을 끊어버리며 일말의 가능성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구덩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표범발은 포박당한 채 어디론가 끌려가는데 가족들이 끊어진 줄을 당기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표범발. 어린 아이들을 살려둔 것으로 보아 학살을 즐기는 야만족은 아닌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래도 숲속에서 어른들 없이 아이들 스스로 생존할 확률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적의 선봉대에 잡힌 인질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족원을 이끌고 피난 가던 그 청년이었죠. 인질로 잡힌 엄마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아이들. 갈비뼈가 부러진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강행군의 열애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폭포에서 쏟아져 내려온 급류를 헤쳐가며 낯선 땅으로 향하는데 이 급류를 경계로 완전히 미지의 땅이 펼쳐집니다. 엄마와 헤어지는 아이들에 반해 아직 보살핌을 받는 아이가 있었는데 우물 속 표범발의 가족이었죠. 군대개미 개체 중에 대가리가 큰 병정개미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벌어진 곳을 병정개미 이빨로 물린 뒤 개미 대가리를 떼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나무에 인질 대여섯 명이 묶여 험지를 지나다 보니 단 한 명이 발을 잘못 디뎌도 모조리 낙사할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갈비뼈가 부러져 생사를 넘나드는 동료가 제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균형을 잃어 모조리 죽을 뻔했지만 동료 포로들이 안간힘을 써 겨우 살아납니다. 절벽을 지나고 숲을 빠져나오는데 침투자들은 이런 험한 길을 뚫고 부싯돌 하늘 부족을 잡으러 원정을 떠나온 것이었죠. 그런데 침투자들의 군거지에 다다를수록 심상치 않은 일들이 연달아 생깁니다. 갑자기 거목이 넘어가며 이들을 덮치는가 하면 천연두 전염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전염병에 걸린 아이를 멀찌감치 밀어버리자 아이의 표정이 돌변해버리죠. 표범발과 잡힌 포로들이 진입한 곳은 유카탄 반도의 북부 저지대였습니다. 건조한 석회암 지대에서 회반죽한 흙과 목재를 이용해 건축이 한창이었죠. 젊은 석공들이 돌을 채석하고 굽고 다듬어서 석조 건물 건축 자재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황폐한 땅이 이어지는데 이곳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터잡은 곳의 토질은 작물을 생산하기에는 부적합한 라테라이트 석회암 지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밀림을 태워 농사를 짓는 화전을 진행해 가용성 연기를 제공하는 잿물로 땅의 비옥함을 회복해 농사를 지었으나 이들의 주식인 옥수수는 토지의 지력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곡물 등 식량 생산성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곳 지역의 주민들이 잡혀오는 포로들을 보고는 마치 가축 보듯 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철저한 신문제 사회를 유지하여 수수한 외모의 일반 평민들과 화려한 옥 등의 장식으로 치장한 귀족들로 확실히 구분지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열대우림에서 소규모 부족 생활을 하던 포로들은 문명인들을 처음 마주한 것이었죠. 이곳이 열대우림 지역이다 보니 썩기 쉬운 나무보다는 돌 조각품을 선호했고 유독 초록색과 푸른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서 잡혀온 남자 포로들은 푸른색 염료 범벅으로 칠해지며 도심으로 끌려가는데 동물뼈, 금, 옥, 후교석으로 치장한 귀족들은 여자 포로를 경매를 시작하는데 주로 젊고 건강해 보이는 젊은 여자 포로들이 높은 값어치에 낙찰되었고 반면에 늙고 병들어 보이는 여자 포로는 가치가 없다며 그 자리에서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흥정에 문제가 생겨 패싸움이 일어나자 노예상이 실소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노예로 팔려나가는 여자 노예들과는 달리 남자 포로들의 운명은 더욱 참혹했죠. 푸른색 염료를 뒤집어 쓴 남자 포로들이 오싹한 벽화가 사방에 그려진 신전 출입구에 들어서는데 구경꾼들이 그림에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 이들이 죽을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며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심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피라미드 신전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곳은 후고전기 마야 문명 최대 규모의 도시국가 치첸 이트사였습니다. 이웃 도시국가 마야판의 공격을 받아 크게 위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를 유지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었는데 토양은 더욱 평폐화되고 제국주의를 촉발시킨 대항시대가 도래하자 천연두 등의 전염병이 창궐하여 면역이 없던 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자 타 부족들을 포로로 잡아들이는 꽃전쟁을 일으켜 신께 바칠 인신공양으로 극복하기 힘든 이 재앙들을 피해보려 하는 것이었죠. 엘 카스티오라 불리는 약 30m 높이의 피라미드 재단 꼭대기에서 포로들의 배를 갈라 심장을 꺼내고 목을 쳐서 시체를 피라미드 밑으로 떨구며 신에게 보살핌을 바라는 행위였는데 이는 다양한 인신공양 중 하나였고 처녀의 가죽을 벗기고 뒤집어 쓴 뒤 춤을 추거나 화살바지로 채용한 뒤 흥건한 피로 땅을 적시며 제사를 지내는 등 마야 문명의 인신공양의 섬뜩함 정도는 멕시코 지역에서 발현한 아즈텍 제국의 그것에 뒤지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환각에 취해 있는 군주를 대신해 제사장과 귀족회의가 인신공양을 진행하는데 거침없었던 부싯돌 하늘 부족 전사들이 차례차례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데 이젠 표범발 차례가 옵니다. 이대로 이렇게 죽으면 깊은 구덩이 속에 숨겨놓은 아내와 아들도 살 수 없었습니다. 인신공양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현상이 나타나죠. 마야 문명의 지배계급들은 수학, 역법, 천문지식의 조예가 깊어서 일식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기근, 전염병 등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의 일식현상은 자칫 지배계급에 대한 도전을 촉발할 수 있어 제사장이 나서는데 뱀신 쿠쿨칸이 인신공양에 만족하여 다시 태양을 돌려줬다고 설명하자 백성들이 환호하고 다시금 지배계급의 통치 권한의 정당성이 공고해지는 순간입니다. 처형되기 직전 표범발의 인신공양이 극적으로 취소되기는 했으나 이들이 포로들을 살려주길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사령관 거대한 늑대는 포로들을 공놀이장으로 끌고 갑니다. 물론 이곳에서 포로들과 공놀이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치첸 이트사 전사들 자신들만의 인간사냥 놀이를 즐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명이서 팀을 이룬 포로들이 힘껏 달려 갈대숲까지 도망치면 풀어진다는 놀이였죠.
갈대숲 앞에는 둔기를 든 골키퍼 역할의 전사가 수문장으로 버티고 있고, 뒤에는 활과 아틀라틀이라는 마야 두 창으로 무장한 전사들이 도망치는 포로들을 원거리 사냥하는 끔찍한 인간 사냥 놀이였던 것이었습니다. 부싯돌 하늘 부족 전사 중에 가장 힘이 센 덩어리도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갈대숲으로 기어가보지만 골키퍼에게 마무리 일격을 당합니다. 이제 표범발과 타 부족 청년 순서였습니다. 이들은 표범발의 아이디어대로 지그재그로 뛰며 활과 투척 무기를 교란하죠. 실제로 빠르고 정확한 총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그재그 회피법이 유용했습니다. 사령관 거대한 늑대가 신중히 활시위를 당기며 표범발을 사냥하는 데 성공하죠. 골키퍼가 마무리하려는 그때 방해하는 덩어리. 포로에게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 없었던 사령관 거대한 늑대. 게다가 골키퍼는 사령관의 아들이었기에 거대한 늑대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갈대숲을 빠져나온 표범발이 떨어진 곳은 인신공양으로 죽어나간 수많은 포로 시체 무덤이었습니다. 치첸이트사 최정예 군부대 요원들의 숨막히는 추격이 시작됩니다. 중상을 입은 사냥꾼 표범발도 안간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하죠. 거리가 좁혀지고 있어서 나무에 올라 몸을 숨기기로 하는 표범발. 화살에 맞은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발각될 수도 있는 절처절명의 순간입니다. 다행히 추격대는 지나갔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가 연달아 나타났죠. 가운데 눈에 등에 묻은 피를 보고 표범발의 위치를 눈치챈 추격대. 표범발은 재규어에게 쫓기며 곧장 추격대가 있는 곳으로 달리는데 자기 새끼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 불쌍한 엄마 재규어. Lete tunyal kaptumen sahak. Lekenju. Bishin booking tiku hotel. 앞에는
표범발 부족원들이 잡혀올 때 건넜었던 그 금리의 시작점이 호스였습니다. Los Kikitano. Tunahijak! Tonalim! Nanokasaitian! Kotalim! Kotalim! 이들은 진짜 뛰어내립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는 표범발. 이곳부터는 표범발의 구역이었기에 이제부터 전사 표범발은 오히려 추격대들을 사냥하려 합니다. 열대우림 같은 정글하면 초록빛깔의 풍성한 먹거리가 도처에 깔려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먹을 수 없는 독을 품은 식물들과 작은 동물들 위주로 분포되어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인데, 마야인들은 이런 생존에 불리한 자연 환경에 고립된 지형 안에서 정착하여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원과 시원치 않은 생산력 때문에 번영의 한계치는 명확했고, 지배계층의 행정력은 완전한 중앙 집권에 도달하지 못한 와중에 더욱 강하고 융성한 문명인 유럽의 스페인 정복자 콩키스타도르에 의해 마야 문명은 결국 자치를 감춰가게 되는데, 영화는 그 멸망의 초입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나 문명의 좋고 나쁨을 비교하여 논하는 걸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확실한 건 그런 상대적 문화, 문명이 충돌했을 때 우열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하고 지배적인 문화, 문명이 지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은 바로 생산성이라는 단어로 함축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야인들끼리의 싸움에서도, 마야와 스페인의 전쟁에서도,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 열강들에 비해 한없이 약해서 유린당했던 조선이라는 나라도 결국 생산성의 격차가 가져다주는 결과였던 것이죠. 영화 아포칼립토 리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 눌러주세요.